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법무부에서 회의를 열고 차기 총장 최종 후보군을 압축합니다. 추천위원님들이 자유롭게 토론해서 압축을 시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직 유력 후보다 이런 건 없습니다. 예, 친절한 대기자 권영철 대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가지고 오신 주제를 제가 앞서 예고를 했습니다. 네. 검찰총장 추천위원회 오늘 열리는 거 네. 큰 뉴스예요. 네. 그 얘기 중에 이제 그 유력한 총장 후보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이성윤 지검장이 유력한 후보 중 한 명이다 보니까 이 총장 추천위원회 이전에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느냐 이후에 열리느냐가 변수가 될 거라고 했는데 결국은 추천위 이후로 열리게 됐죠. 그러니까 수사심의위원회라는 건 열리게 되면은 이 사람을 기소하는 게 옳으냐 그르냐 요거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아니 기소하게 되느냐 아니냐. 그리고 수사를 계속 할 거냐 말 거냐. 그렇죠. 그걸 결정하게 되는 거죠. 수사심의 권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먼저 수사심의위가 먼저 열릴 경우에는 이제 추천위에 영향을 줄 거다. 그래서 어떤 것이 먼저 열리겠느냐. 요게 관심거리였는데 결국은 수사심의위가 뒤에 열리는 걸로. 그렇습니다. 추천위원회가 오늘 열리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됐어요. 예. 네. 그렇게 정해져서 왜 이렇게 그 이성윤 수사심의위원회가 총장 후보 추천이 이후로 열리게 됐을까? 이게 오늘 다루고자 하는 주제입니다. 이렇게 결정을 난 걸 두고서 이제 뭐 해석들이 분분한데 그걸 좀 취재하셨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자, 수사심의위원회 일정은 잡혔습니까?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오늘 열릴 총장 추천위 이후로 열린다는 것만 확정된 상태고요. 대검찰청에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열겠다라고는 입장만 밝힌 상태고요. 통상 수사심의위원회는 사건 관계인이 신청할 경우에 절차가 여러 단계여서 최소 한 달 정도 이상이 걸렸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래요? 다만 이번 사안은 앞에 사전 절차 없이 수원 고등검사장이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서면으로 곧바로 심의 소집을 요청했기 때문에 통상의 심의위원회 회부보다는 조금 빨리 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4월 22일 신청이 이뤄졌으니까 2, 3주 정도 시간이 걸리는 걸 감안하면 5월 중순 이전에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거는 뭐 절차가 어떤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이게 지금 사건 수사가 수원지검에서 열리잖아요. 그건 수원지검장에게 소집을 요청하면은 사건 이제 부의심의위원회라는 걸 열게 돼 있어요. 각 고등검찰청에 검찰시민위원회가 심의위원들이 있거든요. 이 위원들로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심의하는 게 옳으냐 안 옳으냐, 심의위에 넘기는 게 옳으냐 안 옳으냐 이걸 또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의위원 다시 소집해야 되고 회의 열어야 되고. 그러니까 원한다고 다 열어주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이걸 올릴만 하냐 안 하느냐부터 시작해서 위원은 누구로 할 것이냐 뭐 볼 게 많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대검으로 가면은 대검에서도 수사심의위원 인력 풀이 한 150명에서 250명 돼요. 이 사람들 중에 또 수사심의위원회 구성을 또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뽑아서.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리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의 주제로 돌아와서 이성윤 검사장이 신청한 수사심의위가 왜 검찰총장 추천이 이후에 열리게 된 것인가? 그 이유 첫 번째. 첫 번째는 수사심의위 신청 시점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한 건 이성윤 검사장이고요. 이 검사장은 그동안에 검찰의 소환 요구에 4차례나 불응하다가 지난 4월 17일 토요일에 수원지검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5일 뒤인 4월 22일 대검에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요청하고 동시에 수원지검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어요. 공교롭게도 이성윤 검사장이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한 날 법무부가 4월 29일 오늘 총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열린다고 발표를 했고요. 이 검사장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검찰 수사에 응하고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한 건 일종의 시간 벌기가 아니냐 그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시간 벌기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이게 3월 4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사퇴를 하죠. 그리고 3월 11일에 검찰총장 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됐어요. 그런데 총장 추천위원회는 4.7 재보궐선거 이후에도 계속 열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늦어도 4월 중에는 열려야 한다고 이렇게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그런데 4월 13일부터 일부 언론에서 이성윤 검사장 불구속 기소설이 계속 보도가 됐습니다. 기소가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수원지검 수사팀에서는 4차례나 검찰 소환에 불응을 했고 네. 당시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바탕으로 충분한 증거가 확보돼서 기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했다는 겁니다. 예. 총장 추천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기소될 수 있을 거라는 관측이 계속 나왔고요. 그러자 이성윤 검사장이 갑자기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고 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하게 된 겁니다. 총장 추천위원회 일정이 임박한 상황에서 기소될 경우에 아무래도 좀 불리한 구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사심의위원회를 신청해서 시간을 벌려고 한 거 아니냐 그런 관측들이 분석되고 그러면 지금 이성윤 검사장 의도대로 됐다는 얘기입니까? 뭐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된 셈인데요. 이 검사장이 의도했건 안 했건 수사심의위원회는 총장 추천위원회 이후에 열리게 됐고요. 예. 총장 추천위원회가 14명의 후보 중에서 3명 또는 4명을 선정해서 추천하게 되는데 총장을. 예, 이성윤 검사장이 기소된 상황이라면은 후보로 추천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어렵죠. 부담스럽죠. 네. 예. 후보 추천위원회가 추천 대상에서 배제한다면은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제청할 수 없게 되고. 당연하죠. 예. 이게 2013년에 이 비슷한 일이 한번 있었어요. 당시에 처음으로 검찰총장 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됐는데 네. 당시에는 김학의 검찰총장설이 파다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군요. 그런데 총장 추천위원회에서 김학의, 안창호 네. 두 후보를 배제해버렸습니다. 유력설이 나돌던. 그러니까 혹시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들이 있었으니까 이성윤 검사장이 이렇게 한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요. 네. 두 번째는 뭡니까? 그 두 번째는 잠시만요. 두 번째 가기 전에. 네. 근데 지금 이제 추천위가 먼저 열리고 수사심의위가 나중에 열리는 거잖아요. 네. 추천위가 먼저 열려서 4명 중 1명으로 이성윤 검사장이 추천이 되더라도 네. 후에 기소가 되면 네.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께 제청하기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 시점이 이제 추천을 하고 제청을 하는 사이에 수사심의위가 열려서 예. 기소하라는 권고를 하게 되면은 좀 부담스럽겠죠. 그런데 그 추천하고 제청하고 지명하는 게 수사심의위원회가 먼저 이루어진다면은 수사심의위에서 기소하라고 권고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그런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그 후보를 이번에 이제 4명 올린 다음에 대통령 임명까지가 촤촤 빨리 이루어진다면 네. 수사심의위가 그 나중에 열린다면 네. 그 얘기인 거군요. 그러니까 현직 검찰총장이 재판정에 서야 되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또 일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얘기가 나온 거고요. 그래요. 두 번째 이유는요? 두 번째는 대통령의 인사권 침해라는 트라우마 때문입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김학의 출국 금지 관련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에서는 이미 지난달에 이성윤 검사장에 대한 불구속 기소 방침을 대검에 보고한 걸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네네. 수사팀은 이미 4차례나 출석 요구에 불응했고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으니까 불구속 기소해야 되겠다는 입장을 올렸고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중요 사건은 검찰총장이 결정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검은 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차기 검찰총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이성윤 검사장을 조사도 하지 않고 기소할 경우에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침해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이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로 인해 대통령의 인사권 침해다 또는 국회의 인사청문회 인사검증을 무산시키려 했다 이런 비판을 받아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찰 안팎에서는 이성윤 검사장에 대한 기소 여부는 차기 검찰총장 인선이 마무리된 이후에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검찰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그렇죠. 또 그렇게 하면은 너 또 대통령 인사권 침해하는 거냐. 또 침해했구나. 네. 또 임명하려고 대통령 임명하려고 하는데 그 앞에서 쏙 기소해버렸어? 또 침해했네 이런 소리 나올까 봐. 그렇죠. 뒤로 미룰 것이다 기소 여부 결정을. 그런 얘기도 나오는 거고. 세 번째는 이성윤 검사장의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조남관 총장 대행 역시 유력한 차기 총장 후보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총장 대행 아닙니까? 윤석열 총장 나간 다음에 조남관 총장 대행이 뛰고 있는데 이 대행 역시 후보라는 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성윤 검사장과 말하자면 경쟁자라는 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조남관 대행이 이성윤 검사장의 불리한 결정을 할 경우에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경쟁자 거죠. 떨어뜨리려고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소리가 나올 그렇죠. 수 있다. 검찰은 아무리 원칙적인 입장에서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뒷말이 나온다. 조남관 총장 대행의 유불리에 따라서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성윤 검사장은 조남관 총장 대행의 뭐 검찰 선배기도 하고 고교 선배기도 합니다. 아니 뭐 그런 거야. 고교 선배 이런 거야. 이런 거야. 이제 사적인 건 아니라고 치더라도 여러 가지 정황상 부담은 있었을 것이란 말씀. 자, 왜 추천위가 먼저 열리게 됐는가? 네 번째 이유. 이성윤 검사장이 형사처벌을 받을 정도의 불법적인 일을 했을까 하는 의문이 있기 때문입니다. 김학의 출국 금지 관련 사건 수사팀은 기소를 자신하지만은 법조계 일각에서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요? 검찰 내 갈등이 원인이라고 보는 시각도 존재하고요. 그 이성윤 검사장 입장은 뭐예요? 이성윤 검사장의 변호인이 그 검찰 조사를 받고 난 뒤에 4월 20일 장문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네. 먼저 4차례나 검찰 송환에 응하지 않은 건 3차례는 공수처 이첩 전이고요. 네. 근데 공수처 전이란 얘기는 검사는 공수처가 수사와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 불응했고 한 번 불응한 거는 검찰로 재이첩이 된 이후에 수사와 기소권이 검찰에 있냐 공수처에 있냐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게 조율되기를 기다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고요. 기다린 거다? 예. 조율을 기다린 거다? 그리고 김학의 출국 금지 관련 의혹 사건의 법무부 소속 검사, 대검 반부패 강력부 소속 검사, 안양지청 검사 등이 관련돼 있지 않습니까? 네. 검사 범죄는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게 맞기 때문에 수사를 받지 않은 이유도 있다 이렇게 해명을 했고요. 그리고 이성윤 검사장은 그동안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와 검찰 조사를 통해서 김학의 전 차관 출국 금지 관련 의혹 사건에 관하여 외압을 가한 사실이 전혀 없다. 그렇게. 그게 이제 이성윤 검사장 측 입장 네, 취재를 하셨군요. 안양지청 수사에 외압을 행사할 동기나 이유, 그로 인한 이득이 전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됐고요. 수사심의위에서 기소 여부뿐만 아니라 수사 계속 여부도 심의하기로 했으니까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법조계에서는 김학의 출국 금지 의혹과 기획사정 의혹 등과 관련해서 네. 이 사건이 대형 게이트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관측들이 나옵니다. 아 그래요? 네. 그건 무슨 말이죠? 대형 게이트로? 대형 게이트라는 게 지금 조그만 사건 정도가 아닌 네. 혹은 뭐 중급 사건 정도가 아닌 대형 게이트가 될 수 있다고요? 청와대가 기획하고 검찰 내부가 호응하는 대형 게이트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는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될 사안이긴 합니다만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총장 추천위원회에서 네. 몇 명을 추리는 거? 한 4명 추리는 건 정해진 거예요? 3명에서 4명 정도 추리는 거죠. 후보자가 14명인데 추천위원이 9명이잖아요. 예. 2013년에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각 추천위원들이 3명씩 후보를 적어냈어요. 네. 과반이 넘는 2명은 일찍 통과했고 나머지 1명은 2차를 통해서 통과가 됐거든요. 제가 지난 3월 25일 날 방송을 하면서 김호수, 이성윤, 조남관 3명이 유력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의외의 카드로 네. 발탁될 수 있다 했는데 그 관측은 지금도 유력한 상황. 유효합니까? 유력한 상황입니다. 오늘하고 딱 끝나요? 오늘 추천하면 끝나는 거예요. 예. 여기까지 자 돌아가는 상황들 설명해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